말씀드린 거는 제가 제출한 것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직접 보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청문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제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그 관련 질문을 당사자에게 고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한 10여일 전에 부산교육청에 확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후보자에게 전달이 되었고 인사청문 준비단에게 통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가족 당사자들 역시 학교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 당시에 다 종결된 사건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자기가 써낸 자기 검증 질문서까지 그 질의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이 전 질의에서도 있었고 휴회까지 하면서 시간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 청문회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반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오늘 하루 정도를 견디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합참의장 후보자 중에 이렇게 자질 도덕성 검증으로 하루를 지새는 경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또 전군을 지휘 명령 통제를 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신성한 자리이고 엄중한 자리인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날밤을 지새는 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폭 문제도 그렇고 주식 거래 문제도 그렇고 ICBM 쐈을 때 골프장 출입하는 문제들 역시 어느 하나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명된 사안이 없어요. 이런 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더 이상 정책적 질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요. 더 이상 이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다. 그리고 후보자도 정말 기회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정도 했으면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로까지 시환시켜 나가면서 뭔가 후보자가 후보자답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거짓 답변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답변을 회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이상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후보자 역시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국방을 위해서도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그 직에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이상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인사팀에서 지금 얘기하신 저 자료를 제출하라고 가져온 날짜가 언제예요? 6월경에 지금 그 해군 본부 인사에 제가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월이요? 6월경으로 기억. 6월 달. 예. 그 인사검증 자료 서류를 제출한 게 6월 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신 그 예비 후보자 인상 검증 자료 저거 내는 게 언제예요? 아니 국회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내라고 한 날짜가 언제예요? 자료하고 날짜를 제가 바로 대략 몇 월 달이에요? 아니 지금 기동민 의원님하고 이제 시차를 내가 물어보는 건데, 기동민 의원이 한 열흘 전쯤 후보자님한테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다 하고 얘기했죠. 그죠? 이번 주 월요일 저녁 양. 아니 기동민 의원님이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기관을 알수 통해서 있었을 것이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직접 물어본 거는 제가 며칠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가져온 건 아예 이런 절차가 없었다. 서류에서 물어보는 것도 없었다. 구두상으로도 없었다. 근데 그런 거였고, 아니요, 그 위원장님 아니 본인이 지금 응답하고 대답을 있는 해야 과정이 돼요. 그래서 저 서류를 내라고 해서 다 체크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 낸 날짜가 언제 몇 월 달쯤 돼요? 날짜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6월경에 하나 본부를 통해서 인편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6월 달? 네, 그리고
정확하지 않지만은 9월인가 해서 한번 뭐 제출한 게 있는 걸로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 항목도 많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날짜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모들이.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항목이 이거 몇 개 있죠? 한 100개 정도 안 돼? 예. 저 양이 많은데요, 저게 제출하는 게. 네, 양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해서 그건 본인이 아니고는 못 써요. 예, 그걸 언제쯤 제출했냐 이거요. 6월 중선에 하나. 6월 달에. 예, 일단 6월 중선에 제출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예.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그 또 한 번이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서류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지 찾아보고 아니라 본인 손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기록을 하면서 가족한테 이 내용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서 썼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직접 다 대답할 수 없는 거는 물어보고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본인이 몰랐었다면 네, 작성하면서 뭐 그 가족한테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작성할 때는 작성해서 낼 때는 하여튼 그 학폭은 없었다고 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지금 몰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확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해서 전화를 받은 건 몇 월 달에요? 9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네, 9월하고 뭐 8월, 9월 그 어간에서 계속적으로 제일 전화가 굉장히 최근 많이 것도 한 달 반 전이네요. 네, 9월 달까지 해서 저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시간 동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걸 제출하면서 한부 카피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여기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기록을 안 할 수 있고 가족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제보에 의해서 나오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고 한 내용은 내가 썼다는 그 내용은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건 또 그 다음 사항으로 또 정리가 돼서 얘기가 돼야 되고. 예, 쓰십시오. 예. 쓰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또 후보자 얘기를 듣고 저는 경악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악하죠. 합참 의장으로서의 새로운 검증이 없었던 거예요. 6월달, 9월달에 어떤 검증이 있었던 것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자체 이 법무부에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그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합참 의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이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에 10월 5일부터 학폭란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검증만 진행을 한 거고 합참의장으로 진행되고 나서의 이 검증은 없었으니까. 지금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항목이 추가된 거는 10월 5일 이후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작동되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도요. 어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6월달, 9월달 이후에 합참의장 후보로서 검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청문 준비단에서 이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굳은 물음도 없었습니다.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맞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었는데 그리고 또 후보자 역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무망하다. 예, 저 의사진행 반론으로 쓰십시오. 예.
아마 후보자께서 6월 달 정도에 이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폭에 관련된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8월 이후부터 6월 이후에 인사검증단에서 이걸 개정을 해서 학폭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8월이나 그때쯤 돼가지고 유선상으로 빠졌던 것을 물었었을 거예요. 답변하는 것은 제가 유선과 무선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후보자가 냈었었던 그 질의서 질문 아까 52페이지 된다고 하는 건 없었고 그게 6월 이후에 아마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저도 용어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검증하는 분들이 서면으로 하는 거에 학폭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각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했는데 학폭 부분만 새로 추가를 했으니 후보자한테 이러한 부분, 학폭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게 있는가 하고 유선상으로 물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동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과거에 작성했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물론 사성장군이 안 됐죠. 냈는데 이거를 그 안기병이 웃지 마십시오. 그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들을 본인이 아니고는 작성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시켜서 못해요. 그래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쓰고 이제 다 해서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또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전부 다 앞뒤를 재보면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 항목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이 보강되고 나서 보강된 내용에 대해서 유선으로 질의를 한 거죠. 또 제가 봐서 그런 사이에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